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3월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3대 지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경제 제재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중국과 홍콩 증시도 큰 폭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제적으로라도 좀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선 건데 20% 이상 지수가 오르면서 지수 도입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이슈를 좀 보자면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5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결과까지 모두 합산했기 때문에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다음 주에 있을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짐이 어떻게 좀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우리 증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1.31% 상승한 채로 2,694포인트 선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1% 상승하면서 905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3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오른 만큼 우리 증시도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쪽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 임상현, 인찬우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매매 시그널 이 네 분과 함께 오늘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 늘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즐겨보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할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개장이 되기 전까지 꽉 채워주시는 오픈맨 불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경제TV 리드온 민경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50만 명을 육박할 것 같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9시 기준 돌파를 했네요. 오늘 우리 시장 이런 역경을 좀 딛고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재지변만 일어나지 않으면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승 추세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추세 하단에서 엊그제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어제는 플러스 3.77%라는 우리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만들었었던 이 단기 추세 상단을 우리 돌파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위로 추가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주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미국 이제 전방적인 기술주들이 거의 모두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상승을 했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과 이제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를 또 진행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아직 규제가 해제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중국 정부가 밝히면서 이제 핀더더 플러스 56%, 징동닷컴 플러스 39%,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홀딩스 플러스 36%, 그리고 바이두까지 플러스 39%. 자, 어떻게 보면은 대폭락이 있었던 바닥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부식되니까 강하게 긴축 반등이 정말 V자로 30에서 50%씩 좀 매기가 유입된 모습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를 추종해서 다른 엔비디아 6%도 대단하지만 어제의 주인공은
중국 기업 4개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폭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플러스 3.77%의 급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목요일 우리 증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신규 확진자, 자,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22시 기준으로 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시 기준으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62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엊그제는 50만 명을 초과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60만 명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제 랩지노믹스 저희가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랩지노믹스라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자, 랩지노믹스, 자, 무상증자 이슈 뜨면서, 자, 우리 과거 시세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수익 냈었던 종목인데,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 다시 공략해서 상한가를 전일자 잡아냈습니다. 자, 무상증자 공시가 떠서 이거 무상증자 공시 내가 무상증자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4월 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주식은 4년 트레이딩 기준으로 이틀 뒤에 매도가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일에 매도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3월 31일에 매도를 하면은 4월 2일에 주식이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므로 4월 1일까지는 주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랩지노믹스 무상증자 받고 싶습니다. 내가 수익 중인데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4만 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남은 비중은 3월 31일 시초가 이후에 물량을 정리하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2주의 무상으로 증자를 받은 물량이 우리가 4월 25일에 계좌로 입고되게 된다라는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어제 제가 상한가 2종목을 잡았는데 한 종목이 랩지노믹스였고요. 그리고 한 종목이 우리 플랜티넷이었습니다. 자, 우리 내일의 붐에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저격해드린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우리 1월 말에 방송 보고 플랜티넷 이제 바닥에서 공략하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어찌됐건 어제 플랜티넷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신규 확진자가 자 60만 명 돌파함에 따라 다시 한번 코로나 진단키트 포함한 우리 언택트 비대면 원격 진료 등의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맥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과 인공지능의 M&A를 감행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으로 유진 로봇, 튜링 로봇,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로봇 하면은 뭐죠? 이게 언택트,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도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신규 확진자 62만 명 돌파 이슈에 따른 수혜주로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신규 확진자는 다음 주 정도가 지나야 좀 확진자 증가 추이가 좀 감소하는 국면이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인구인데요. 어느 정도 과반 이상의 항체가 생겨야 더 전파가 되고 싶어도 우리 감염 가능한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그 이후에나 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자, 이제 다음 주가 지나야 신규 확진자 감소 국면이 좀 시작될 것으로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자 기준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 3가지 빠르게 브리핑 드리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건설 어제 바닥에서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됐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당선자의 5년 동안 주택 공급 250만 호를 진행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 건설주들이 전일자 전방적으로 매기가 유입됐습니다. 주요 매물 돌파하는 시청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희건설 그리고 중요한 매물을 또다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시공 순위는 30위권 이내에 드는 건설주이기 때문에 우리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르메틱입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로 우리 시장에서 부각된 과거력이 있는데 최근에 고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자,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물음 남기면서 오늘 시그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7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올라와 줬고 중국과 홍콩 증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좋은 흐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도 좋았고 미국도 좋았는데 우리 시장도 어제 반등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장 상황 브리핑 해주시죠. 네, 역시 예상했듯이 오늘 강한 어떤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 IT, 오랜만에 좀 민감주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 화학 업종, 전기전자 업종의 지금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이 화학 업종 지수는 2.13% 상승세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한솔케미칼이 4.73%, LG화학이 4.07%, 효성첨단 소재가 3.3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도 업종 지수는 2.03%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4.29%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지금 반등을 가장 요인으로 어떤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특히 이제 낸드 쪽에서의 어떤 그 영업 적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1분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4조 원대를 지금 증권사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낸드 같은 경우에 수요 쪽에서의 어떤 성수기 효과가 2분기 때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 전체적으로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OCI가 5.12%, 그리고 LG화학이 4.3%,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3.1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하락이 계속 나와지면서 우려됐었던 현대차가 오늘 지금 2.6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2.16%,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 제조할 수 있는 만도 같은 경우가 2.62%, SL이 2.1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좋게 갖고 가고 있는데, 일동제 3.54%, 셀트론이 2.49%,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이제 2.1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1.0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업종과 음식료, 담배업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IT 부품 쪽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 인탑스가 6.79%, 미래나노텍이 4.89%, UIL이 4.83%, 그리고 에코프로가 4.75%, 그리고 LNF가 4.1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도 상승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이 12.85%, 그리고 유진테크가 6.19%,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4.9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화학주들도 오늘 상승세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캠트로스가 3.49%, 그리고 솔브레인이 3.11%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세를 보여주는 업종은 건설이나 통신반동 서비스 외에는 전부 다 어떤 상승 여력을 좀 크게 갖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가총액 상해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시가총액 1위부터 22위까지 밑에서 23위 한국전력이 0.41% 조정받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상승세를 크게 갖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지금 1.42%, LG에너솔루션이 4.13%, SK하이닉스가 3.86%, 네이버가 3.33%, 그리고 이 카카오가
2.4%, 현대차가 2.08%, 삼성 SDI가 3.61%, LG화학이 3.7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LG에너솔루션이 이 시가총액 12 종목 중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LG솔루션 외에 지금 삼성 SDI까지도 지금 상승폭을 시장들을 강하게 가져간 걸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었죠. 하지만은 저가 매수세를 들어왔을 때 역시 수출 그리고 실적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이 배터리 업체들을 위주로 좀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 게 이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LG전자가 1.2%, 현대모비스 1.92%, 신한주가 1.85%, 카카오페이가 1.77%,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2.51%. 역시 SK이노베이션 강하죠. 삼성의 그 2차전지 관련주로 2차전지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특징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2.74%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2차전지 또는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83%, 그리고 이 펄어비스 1.93%, LNF가 지금 4.19%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2.39%,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62%, 위메이드가 3.58%, 그리고 첨보가 4.65%. 역시 2차전지 소부장 위주로 해서 이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단히 지금 시장이 강합니다. 대부분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우리 차장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쪽이 어느 쪽인지 궁금하네요. 눈에 띄는 특징주 있으십니까? 제가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쪽도 지금 괜찮은 현재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를 좀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전에 주가가 떨어졌던 다른 대형주들도 좀 안 좋았지만 SK하이닉스가 어떤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주가에 많이 크게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장주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주에서도 역시 신세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신세계 쪽에서는 신세계 백화점이죠. 1분기 기존 이 성장률이 이 10% 중반 수준을 저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분기가 오히려 저점이지 않나. 이 시내 면세점 수요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강하게 반등에 들어왔을 때 낙폭 과대주 위주로 매수 관점을 종목들 사이에 조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3개월간 봤을 때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와 현 주가가 좀 괴리율이 많이 차이나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 일젠하이솔루스, LG화학,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SDI, LG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가 80% 넘는 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디램 낸드 가격 전망치 상향에 목표가가 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SK하이닉스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낙폭 과대주 위주로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홍콩 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실시간 개장 상황과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미국 증시 부분들이 이제 예상대로 이제 불확실성 제거, 이제 금리 인상, 이런 예상된 수준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마지막 남은 악재 부분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부분들. 그래서 평화적인 협정, 이런 부분들이 협상 분위기가 뭐 전개될 가능성 아직까지는 잡혀주진 않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징적인 현재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잠깐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대부분들 좀 형성이 되는 것들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그 휴림 로봇, 로봇스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전체적으로도 알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부분에서 로봇 사업을 진출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크게 이제 휴림 로봇이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현재 휴림 로봇 외에 로봇 부분들도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LG전자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로봇스타, 그 다음에 로봇 이 두 개의 종목을 위주로 보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이 밀어주는 그 현재 후방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사실 매수 시점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중요한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는 부분들 이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접어졌던 상승의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했을 때가 중요한 마디점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약간 슈팅이 좀 됐던 그런 양상이 좀 있습니다. 다만 21선의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현재 그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잠깐 보면은, 로봇스타라는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제 매수 시점이 쌍바닥 형태에서 여기서 한번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21선 돌파 안착이 한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하려고 했을 때 상승사판 십자 도지형 이런 부분들이 좀 주어진 상태에서 오늘 이제 상승하다 약간 밀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상승하다 밀려주는 부분들 일시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는 어떤 그 상단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로봇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이와 그 로봇과 관련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아진에스텍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모션 제어칩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그 팹리스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가장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진 엑스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총도 약간 가벼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낙폭과대가 한번 좀 일어났던 그런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로봇과 가장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거래량도 좀 상당하게 좀 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등을 했을 때도 연달아 이틀이 급등을 좀 해줬죠. 그래서 한번은 이번에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진
그 현재 엑스텍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KPM 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KPM 테크도 현재 테마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그 항암제 관련된 이제 부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회로 기판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업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이제 어느 어떤 재료 섹터로 올라가는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오늘 그 바닥권에서 기술적 분수로 보면은 이제 차트 우량주의 이제 개념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PM 테크 부분들도 아무래도 그 코로나 관련된 그런 모멘텀 때문에 좀 약간 올라가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그 한번 좀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바닥권의 형성이 좀 됐고 바닥권에서 한번 상시 출발할 때는 상승 삽발 형태가 계속해서 출현이 됐죠.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오늘의 이제 차트 우량주가 KPM 테크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쌍바닥 패턴, 3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1선 돌파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률 장애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이라는 종목군도 어제 이제 그 장중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는데 보통 3일 고점이 되면은 단기 차익을 좀 해야 되는데 오전에 어떤 단기 고점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일째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약간 그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플랜티넷 부분들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약간 뭐 그 이쪽과 비싼 그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약간 창투사 쪽의 흐름들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제 상승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창투사 부분들이 이제 상승 쪽으로 연결이 될 확률이 많고요. 또 현재 창투사 부분들이 이제 창업하고도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직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한 2% 내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기술투자가 상징하는 상징성이 가장 크고요. 브랜드 파워도 굉장히 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총도 7천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있죠.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런 삼각수렴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이 삼각수렴 형태가 끊임없이 나올 수는 없죠. 어디선가는 큰 방향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최고의 시점에서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들이 없지만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21선, 61선이 이제 크로스되는 시점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만간 한번 순환매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오늘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주가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바이오를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다른 프로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튼 현대바이오가 오늘 이제 임상 2상 통합 임상 진행한다는 기대감, 그다음에 약물 전달체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적용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트가 약간은 뭐 지저분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박스권의 형태가 됐을 때는 약간 이런 지저분한 형태가 되지만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신고가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또 마찬가지죠. 5개월에 대한 그 박스권 흐름을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지난번에 임상 이상 이쪽 한번 크게 급등했을 때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테마 굉장히 강하고 그 뒤를 이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금리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2,7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를 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2,700포인트를 지지해 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15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냐가 좀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악재가 풀렸다고 보긴 하지만 저는 조금 FOMC에 대해서 조금 7번 인상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지표라고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원래는 0.9%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다 했는데 크게는 지금 1.9%까지 올리겠다. 이 올해는 1.9%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면서 시장 같이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급등 종목 좀 보면 일단 로보라는 종목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건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 종목 지금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나마 그냥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무역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노션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주로 광고를 담당해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일기획이랑 기타 등등으로 많은 지금 광고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게 미국에 있는 캔버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49%를 인수를 한다라는 게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이노션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랑 같이 해서 만든 게 이 회사인데 51대 49%로 이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노션이 조금 최대 주주 역할을 했었는데 잔여 물량이 49%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독보적인 이 사업을 했을 때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차 자체에서 이제 마케팅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좋습니다. 지금 많이 늘려있는 상태에서 배당주를 만약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 종목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배당주의 한 전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시고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돌면서 시장에서 좀 바로 직격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마시고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매출 초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꾸준히 다시 올라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배당 성향도 나쁘지 않다. 5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세일할 때 좀 모아가도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조금 양봉을 띄워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조금 지금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반등은 아직 조금 약하다. 배당에 관련돼서는 지금 진입을 가능하지만 주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종목 5만 원의 지지를 왔을 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물론 강하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나서 지금 조금씩 다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만큼의 회복력이 좀 약하다. 시장의 회복력은 이 종목이 지금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배당에 관한 종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원전이죠. 제가 맨날 돌고 돌아서 원전이라 말씀드리는데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일단 항공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와 추가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회사인데요. 주요 매출 같은 경우는 원전의 매출이 지금 88%, 그리고 항공기 정밀 부품 쪽에는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력을 한다는 회사는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자격이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은 원자력을 백지화, 탈원전을 백지화 한다면서 다시 한번 수급의 모멘텀을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준비해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전성 이제 방사선 관리를 한다. 핵연료나 이쪽 가공시설에 대해서 그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원전에 대해서 핵연료나 이쪽 건전성 그리고 뭐 방사선 쪽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봐주시면서 꾸준히 조금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불면서 관련주들 강하게 오르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탈원전을 했을 때 원전을 이제 결국은 한다 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항공 사업이 다시 한번 조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원자력과 지금 가스, 석탄, 즉 발전소죠. 발전소에 대해서 이 회사가 기술력이 갖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재생도 조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종목 있죠. 두산중공업이랑 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원전 가동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을 다시 한번 소형화시켜서 이제 다시 원전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 오르비텍 원전에 대한 이슈가 돌고 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17,500원을 조금 7,750원을 좀 지지해줘야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어제도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도 많이 지금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를 어느 정도 잘 소화하고 있다. 지금 7월 때부터죠. 7월 때부터 지금 3월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7,500원을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나온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원전 관련주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을 갖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산 회사인데 최근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 방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졌고 그나마 좀 견주어 봤을 때 저렴하면서 좋은 회사가 어디냐라고 따졌을 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좀 저렴하고 좋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사우디나 다른 외부에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이제 방산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컨퍼런스를 했을 때 이슈를 좀 많이 받았고 저렴하면서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면서 LIG 넥스원 조금 지금은 조정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이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 더 지금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슈가 좀 끝났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좀 많이 방산주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생산도 나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수출 비중도 계속 늘고 있죠. 뉴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천국 이외의 매출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봐주시면서 이 종목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거의 찍었었습니다. 두 번의 신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만 다시 잡고 우상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7만 원 부분에서 지금 일단 7만 원 부분에서 지지가 잘 나오는지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음봉이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7만 원 부분만 지금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쓸 수 있다. 이 종목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지금 한 개장 직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시장 상황을 점검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가 안도 랠리가 펼쳐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84% 오르면서 2,708선,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1.92% 오르면서 90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팔아내고 있고요.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단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IT 투톱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리포트발 모멘텀을 받았죠. 목표가 상향 리포트 영향으로 5%대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인터 배터리가 열리죠. 글로벌 3대 2차 전시회인데요. 이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밤 기술주가 급등을 하면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도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도 역시 기술주 급등 영향으로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에 이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 달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역시나 인터배터리 영향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양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각각 540억 원, 64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 3%대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단이 인터배터리 그리고 테슬라 급등 영향으로 급등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6.57% 상승으로 36만 1,700원 지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게임주도 4%대 상승 달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도 3%대 급등, 특히 위메이드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5%대 상승 달력 시현하고 있습니다. 첨보도 4%대 급등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만이 0.26%로 제한적인 낙폭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SK하이닉스 시총 2위를 탈환해내는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시장까지 점검을 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이어갑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 좀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시장 움직임과 또 그 안에서 포인트들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수급 쪽으로 본다라면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죠.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한 6조를 굉장히 많은 금액을 팔았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돌아왔죠. 코스피는 오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매수 금액이 좀 작아서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제 오늘 돌아올 거란 어떻게 보면 좀 힌트가 좀 왔었죠. 매도 금액이 1,000억대로 줄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매수로 돌아섰다는 부분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걸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의 기대만큼은 못 올랐지만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이 오늘 매수가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3,393억입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그리고 전기전자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SK하이닉스가 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5%가 넘게 오르면서 시총 2위를 탈환했는데 무엇보다도 전일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죠. 이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외국인의 매도 좀 많이 맞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겨내면서 이 두 종목이 올라가니까 시장도 같이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FOMC 이후에 좀 안도하는 모습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좀 완화됐고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 진정세를 보여주고 좀 이성적으로 이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이 또 IT 관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는 게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을 좀 볼까요? 네, 오늘 시총 2위자를 내줬죠. LG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은 이 상장 딱 하면서 하이닉스를 좀 멀찌감히 밀어내면서 2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거의 좀 밀렸죠. 사실 시가총액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에 지난주에 편입되고부터 수급이 좀 더 악화됐습니다. 외국인의 공매도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4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이제는 3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안 그래도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시장을 좀 더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장도 조금씩 이성을 찾아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의 반등이 이 거래일 동안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확 돌아오는 모습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 좀 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최근 한 5월일 동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한 번 더 이기고 시장의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린다라면은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전저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 좀 잘 버텨준다면 한 2, 3일 정도만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고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2도 개막을 했죠. 전체적으로 배터리 3사가 다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로 시총이 밀린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흥미진진하게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종목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반, 고기반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후장까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